나한테 맞는 공부 방법이라는 건 없어요. 나한테 맞는 공부 방법을 얘기할 수 있으려면은 이미 최상위권 학생이어야 돼요. 그걸 고집하는 아이는 성적이 상위권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 아이한테 맞는 방법,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야겠어요. 효율적인 학습 방법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빨리 공부 방법을 배워서 내 아이가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한 개 이상의 학원을 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원을 뭐 한 개뿐만이 아니라 두 개, 세 개, 네 개 정말 열심히 학원을 다니는데도 여전히 성적이 중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아이들이 있겠죠. 지금 뭐 상위권 아이들만 학원을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최상위권 학생들은 학원을 다니는 게 오히려 더 적습니다. 오히려 중하위권 학생들이 더 많은 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학원을 다니는데도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의 공통점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드릴 건데, 첫째, 공부 습관이 안 만들어져 있다. 두 번째, 자기 이해 지능이 없다. 이 두 가지가 모든 것을 좀 포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공부 습관이 없다라는 거는 학교 수업을 일단 안 들어요, 그 아이들은. 그리고 학교 수업을 듣는다 하더라도 집에 와서 복습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복습을 할 때에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방법을 전혀 알지 못하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아이들은 학교 수업도 안 듣고 학원에 가서도 학원 수업도 안 듣고 듣는다 하더라도 그냥 귀로만 듣는 거지 저것을 내가 내 것으로 학습을 해야지라는 그 마음 자체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을 갖는 것도 어찌 보면 습관이거든요. 생각하는 것, 어떤 이런 행동만 습관이, 눈에 보이는 행동만 습관이 아니라 생각하는 거, 마음가짐도 습관이잖아요. 그렇게 뭐 보통 뭐 마인드셋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오늘 배운 이 내용을 내가 오늘 확실하게 알아야지 하는 마음이 없어요, 일단. 예, 그것도 공부 습관이죠. 그리고 모르는 게 있다? 이거 내가 왜 틀렸지? 이거 알고 싶은데 그런 마음도 없어요. 그냥 학교에 앉아 있으니까, 교실에 앉아 있으니까 들리는 것을 그냥 듣고 있는 거고, 학원에 안 가면 또 엄마랑 싸우니까 학원에 가서 또 그냥 의미 없이 강의를 듣고 있는 거고. 공부에 대한 이런 공부 방법적인 어떤 습관도 물론 안 되어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생각조차도 이미 그런 습관에 젖어 있어요. 그게 첫 번째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 이해가 안 되고 있어요. 자기 이해. 자기 이해를 뭐 여러 가지 다른 말로 메타인지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 자기 통제, 자기 관리, 자기 조절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감정에 대해서도 내가 왜 지금 화가 났고 짜증이 나는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내 목표가 무엇인지도 몰라요. 내가 나를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하루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한 5시간의 공부를 내가 할 건데 이 5시간 동안 내가 그럼 뭘 공부해야 되지? 그것도 모르고 시간 계획도 안 되고 있고 핸드폰을 내가 계속 지금 2시간, 3시간, 4시간째 하고 있으면서도 위기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통틀어서 내가 나를 성찰하거나 통찰하는 능력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장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학원을 다녀도 여전히 성적을 오르지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두 가지입니다. 공부 습관 전혀 되어 있지 않다. 자기 이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다. 금방 말씀드렸던 공부 습관이 만들어져 있지 않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나쁜 습관들이 있죠. 거꾸로 말하면은 꼭 만들어야 하는 습관인데 그것이 이제 거꾸로 갖고 있는 나쁜 습관인 거죠. 1번이 학교 수업을 안 듣습니다. 학교 수업은 원래도 중요했지만 지금 이제 점점 더 그 중요도가 커지고 있거든요. 대입에서 평가하는 제도 자체가 생기부의 그 세특 관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학교 수업을 잘 듣고 수업을 듣는 과정에서 딱 캐치해내는 것을 또 집요하게 탐구하고 이걸 해야 되는데 학교 수업을 안 듣는 아이들은 그 자체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학교 수업을 안 듣는 아주 나쁜 습관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복습을 하지 않아요. 학교 수업을 안 듣는
듣는 것도 문제인데 마음 먹고 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복습으로 이어지지 않고 그냥 학교 수업 한 번 들은 걸로 끝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복습을 하지 않는 게 가장 나쁜 습관 중에 또 하나인데, 또 하나는 복습을 하는 것도 안 하지만 복습을 하더라도 굉장히 또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하는 거, 이제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굉장히 계획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내 느낌대로 오늘은 수학 좀 해볼까? 또 그 다음날은 오늘은 밤에 잠자기 전에 한 2시간 내가 공부할 건데 맞아, 내가 지난주에 요즘에 계속 과학이 좀 힘든 것 같아, 오늘은 과학을 좀 해보자. 이런 식으로 즉흥적으로 그냥 하는 거죠. 계획 없이. 근데 이거 굉장히 위험해요. 공부는 철저하게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24시간이고 잠자는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 중에서 꼭 필요한 거, 뭐 학교 수업, 뭐 학원 수업, 학원 숙제, 또 뭐 밥 먹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을 다 빼고 나면은 하루에 남는 시간이 뭐 많아야 3, 4시간이거든요. 그럼 그 3, 4시간 동안 내가 일주일 동안 무슨 요일 이 시간에는 어떤 과목을 어떤 교재로 얼만큼 하겠다라는 게 계획이 잘 짜여져 있어야 되고, 그 계획이 짜여져 있어야지만 집중도 있게 그것을 해내겠다고 마음 먹고 할 수 있는 거지, 그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도 강요하지 않고 내가 안 한다고 해서 누가 날 뭐라고 터치하지 않기 때문에 계획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학습량은 계획한 학습량에 비해서 한 반 정도밖에 못 채워요. 일단 학습량에서도 굉장히 크게 손실이 있는 거고요. 그 외에 계획이 있어서 내가 이것을 꼭 실천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집중하게 되거든요. 나 오늘 이거 한 10페이지를 다 오늘 잠자기 전에 끝내야 되는데, 이거 다 끝내야 내가 편하게 잘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내가 남아있는 한 1시간 반 동안 이 10페이지를 다 빨리 끝내야지, 계획에 의해서. 그래야지 내가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냥 뭐 졸릴 때까지 하다가 자야지 이러면은 금방 졸리고, 졸릴 때까지 하다가 자야지, 그런 무계획도 계획이라는 그런 궤변을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무계획은 계획이 아닙니다. 계획을 하고 15페이지를 하고 자는 거예요. 계획이 없으면 졸릴 때까지 하고 자야지, 그러면 아마 3페이지 하다가 졸릴 거예요. 그리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계획에 의해서 실천을 해야 되는 거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이제 공부 방법이 너무 중요하죠. 아까 말했던 과목별 공부 방법. 복습을 할 때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복습 방법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 복습 방법인가. 인풋으로 해야 된다, 아웃풋으로 해야 된다. 그 이제 말씀 너무 중요한 거고요. 인강으로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모니터 보고 인강 듣다가 강의가 끝났어? 그러면은 로그아웃하고 교재를 덮어요. 자, 이거는 실패하는 인강학습법이고요. 강의를 다 듣고 나서 강의가 끝났죠. 그러면 모니터를 끄고 나서 교재를 펴고 오늘 강의 들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내가 다시 내 공부를 다시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강을 활용한 효율적인 학습 방법이에요. 그걸 반드시 하고 셀프 테스트 하고 끝내면 돼요. 인강을 활용하는 거지, 인강을 듣는다고 해서 내가 공부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나하나 어떤 학습을 하는 행동에 있어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과 해야 되는 행동들이 다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모르고 하게 되면은 열심히 해도 결과가 안 나오니까 이제 나중에는 좌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 방법을 반드시 알고 해야 된다. 그다음에 5번째 마지막으로는 성적을 오르지 않게 만드는 나쁜 습관 5가지 중에 5번째는 핸드폰이에요. 핸드폰. 어떤 친구들은 핸드폰이 아니라 이성 친구일 수도 있겠고 그냥 뭐 동성 친구일 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요즘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공부의 주적은 공부를 못하게 만드는 주범은 스마트폰 한번 보면은 아이들이 하루에 기본 2시간, 3시간을 그냥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핸드폰을 관리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성적을 올릴 수가 없어요. 정리하자면은 성적을 오르지 않게 만드는 나쁜 습관 5가지는 학교 수업 안 듣는 아이들, 복습 안 하는 아이들, 플래너 안 쓰는 아이들, 그리고 공부 방법 모르고 그냥 열심히 하는 불쌍한 아이들, 그리고 핸드폰 관리 안 되는 것. 요 5가지에서 하나라도 문제가 된다면은 아마 성적 올리는데 큰 걸림돌이 될 거예요. 아이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이제 부모님이 찾아주고 싶어 하죠. 아이도 찾고 싶어 하고. 네, 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내 아이한테 맞는 공부 방법을 찾지 마시고 성적을 오를 수 있게 만드는 가장 효율적인 학습 방법을 찾은 후에 그 학습 방법을 배우고 적용시켜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죠. 왜냐하면은
나한테 맞는 공부 방법이라는 건 없어요. 나한테 맞는 공부 방법을 얘기할 수 있으려면은 이미 최상위권 학생이어야 돼요. 그 성적이 이미 최상위권인 학생은 효율적인 학습 방법을 내가 그동안 몇 년 동안 해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배웠든 아니면 자기도 모르게 하다가 어쩌다 보니 알게 됐든 그 가장 효율적인 학습 방법을 내가 지금 몇 년 동안 했기 때문에 성적이 최상위권이 된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고 싶어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습할 때는요. 눈으로 이렇게 읽는 방법은 정말 비효율적인 방법인데 계속 우기죠. 저는 이 스타일이 맞아요. 말로 하라고요? 저는 그 스타일이 저는 어색하고 저는 그런 성격도 아니고요. 저는 너무 불편해서 싫어요 하고 거부하는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한테 맞는 방법이 아니래요. 자기는 그냥 눈으로 조용히 이렇게 해야 자기한테 맞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전교 1등이냐고요? 아니라니까요. 그걸 고집하는 아이는 성적이 상위권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 아이한테 맞는 방법,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야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지 마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갈 수 있는지를 그것부터 잘 보셔야 되고요. 이제 보통 어머님들이 그럼 내 아이를 학원을 보내야 돼? 과외를 시켜야 돼? 인강을 해야 돼? 뭐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것도 많이 고민한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그야말로 아이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주는 게 좋아요. 공부 방법이 아니라 이런 학원이냐 인강이냐 뭐 과외냐 이런 것들은 아이의 성향이 있고 현재 지금까지 아이가 해온 학습의 그런 현재 상황이 있잖아요. 그 상황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100명이면 100가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내 아이가 좀 속도가 느려요. 수학도 조금 그냥 현재 뭐 선행을 하지 않고 현재 학년에 맞춰서 겨우 맞춰가고 있는 조금 느린 아이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대형 학원에 보내는 것은 조심스럽게 하셔야죠. 네. 대형 학원은 어쨌든지 간에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도가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가는 애들은 속도감 있게 또 따라 잘 나갑니다. 그런데 느린 친구들은 거기를 또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아이들을 위해서 엄마들은 보통 우리 아이가 느리구나, 못 따라가는구나 해가지고 개인 과외를 하기도 하죠. 좋은 방법이에요. 하지만 또 여기서도 개인 과외를 했을 때 항상 장단점이 있잖아요. 정말 내 아이랑 코드가 맞고 서로 정서가 잘 교감될 수 있고 아이의 성향에 맞춰서 아이를 동기부여해 줄 수 있는 좋은 성격에 잘 맞는 코드의 성격을 가진 과외 선생님을 만나면 너무 좋겠지만 성격이 다르고 여러 가지 결이 안 맞아서 아이가 조금 느린 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너무 힘들어 한다거나 아이가 숙제를 안 해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또 푸시해서 아이의 마음을 뭐 다치게 한다거나 아이가 또 선생님을 이렇게 간을 본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안 했을 때 선생님의 그 액션을 보고 이 선생님한테 내가 조금 이렇게 좀 느슨하게 해도 될지 아니면은 꼼짝 못하게 내가 따라가야 될지도 애도 간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외 선생님이 만약에 아이랑 1대1로 하는데 너무 허용적이에요. 그러면은 아이는 이만큼 할 수 있는 거를 과외 선생님이 너무 허용적으로 하다 보니까 요만큼밖에 못하게 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또 소그룹 그 1대1 개인 맞춤 지도하는 학원이 있잖아요. 거기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뭐 2시간 동안 학생을 이렇게 대여섯 명을 놓고 한 번 개념 강의를 쭉 해주고 그 다음에 개념 강의를 똑같이 했어도 그 6명의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지금 성취 수준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한 명 한 명 또 1대1로 봐주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수 있죠. 근데 이것 또한 어떤 어머님들은 우리 아이는요 경쟁을 많이 해야 치고 올라가는 게 있는데 이렇게 소그룹에서 하다 보니까 애가 경쟁심이 발동이 안 돼서 다시 그냥 아이들이 많은 대형 학원으로 그냥 가야겠어요 하고 또 대형 학원으로 옮기는 어머니도 계시고요. 뭐가 정답이다라고 말하기 어렵죠. 내 아이한테 맞춰서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제가 많이 경험한 건데요. 조금 아까 얘기 드렸던 대형 수학 같은 경우에 우리 아이가 느려서 대형 학원을 보냈는데 못 따라가요. 그래서 개인 과외를 했어요. 개인 과외를 했더니 선생님이랑 안 맞아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소그룹 1대1 맞춤 지도하는 학원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처음엔 너무 좋아해요. 그러다가 우리 아이는 이제 어느 정도 된 것 같으니까 이제 대형 학원 가도 될 것 같아요. 보통 어머님들이 대형 학원에 대한 로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또 여기서 정말 잘 하고 있는데 그걸 또 쏙 빼가지고 대형 학원을 보내가지고 똑같은 시행착오를 또 하는 거죠.
그러면 또 처음엔 따라가는 것 같았는데 또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얘가 또 점점 못 따라가니까 다시 또 일로 옮겨오죠. 이런 시행착오를 참 많이 하죠. 이제 어머님들의 이제 어려운 숙제이실 텐데 내 아이한테 정말 맞는 것이 대형 학원인지 정말 잘 맞는 선생님을 만나서 개인 과외를 해야 되는 건지 그 소규모 그룹으로 해야 되는 건지 1:1 맞춤으로 해야 되는 건지 그거는 내 아이한테 맞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던 학습 방법 그 자체는 효율적인 학습 방법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빨리 공부 방법을 배워서 내 아이가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까지는 꼭 공부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저는 세 자녀를 키웠고 그리고 한 30년 정도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지금 입시교육까지 그리고 성인들 대상, 부모님들 대상으로 다양한 방면으로 이 교육에 관련된 일을 해오고 있으면서 제가 그래도 잘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은 조금 미래에 대한 교육의 방향성을 좀 잘 짚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래전에 여기 분당 정자동에 혼공연구소를 설립한 것도 너무 과하게 사교육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공교육을 좀 살리고 싶고 정말 자기가 혼자 스스로 공부해서 성과를 내는 방법을 알려주는 일이 참 가치 있고 좋은 필요한 일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자녀를 키우면서 고민되는 부분들이나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고민 상담하시면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잘 찾아서 굉장히 행복하게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일이고 잘하는 일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녀 고민 상담이나 학습 고민에 대한 것들은 여기 댓글에 연락처가 있을 테니까 연락 주시면은 기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